안녕하세요. 차분하게 잡수다 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엘린입니다. 오늘 저희는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얘기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작품 소개를 하자면 네. 멕시코 만류에서 홀로 고기잡이를 하는 노인 산티아고가 84일 동안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하다가 85일째 나간 바다에서 거대한 청새치와 사투를 벌이다 물고기를 잡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청새치는 돌아오는 도중에 상어떼의 살점을 모두 뜯기고 맙니다. 노인은 집으로 돌아와 사자꿈을 꾸는 것으로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해밍웨이는 미국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1899년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제1차 세계대전 구급차 운전병으로 참여했으며 말년에 엽총으로 자살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은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무기여 자리거라가 있으며 인간의 비극을 간결한 문체로 묘사한 20세기 대표 작가입니다.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해밍웨이가 좋아하는 작가 중 한 사람인가요? 제가 사실 노인과 바다를 읽고 약간은 좀 지루한 듯하게 읽었어요. 그렇게 연애 소설, 예를 들어 좁은 문이나 그런 책을 읽을 때처럼 굉장히 재밌게 읽고 막 이렇게 넘어가던 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좋았던 건 해밍웨이의 문체. 너무나 간결하잖아요. 아, 그래서 추천을 하셨구나. 예,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는데 제가 알기로 해밍웨이가 여기에서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쓴 게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그 여러 가지 묘사나 그런 단어 선택에서도 탁월했고 그리고 해밍웨이 자체가 굉장히 자주 그 글을 고쳐 쓰는 작가였다고 해요. 또 고쳐 쓰고, 그러니까 최고의 작품을 내기 위해서 고쳐 쓰고 그렇게. 그렇죠. 100번을 고쳐 썼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들은 것 같기는 해요. 네. 해밍웨이 하면은 워낙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을 텐데 이 글을 100번이나 고쳐 썼으니 얼마나 애착을 갖고 만든 책이었을까요? 굉장히 노력하는 그렇죠. 작가였던 제가 것 알기로 같아요. 무기여 자리거라가 성공한 이후에 10년 만에 그 어떤 슬럼프를 딛고 펴낸 책이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해밍웨이 작품을 노인과 바다 외에는 안 읽어봐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거는 영화로 흑백 영화로 봤고요. 무기여 자리거라는 잘 몰라요. 그래서 노인과 바다를 읽을 때 아까 시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지루한 감정을 조금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다에 나가서 그 청새치랑 막 사투를 벌이는 그런 장면들이 좀 인상에 남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소년에 대한 그리움. 그래서 여기 계속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애가 지금 여기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애가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계속 이렇게 나오다가 또 이 부분 이게 어깨가 좀 쑤셨나? 이제 몸이 조금 힘들 때 이렇게 주물러 줬으면 이렇게 근육을 풀어 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풀렸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 보면서 노부부가 하는 대화같이 스스로가 하는 얘기였지만 나중에 부부들도 이제 등 긁어 달라거나 나 여기 아프니까 좀 주물러주고 이러면 서로 그렇게 하면서 노후를 함께 보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저는 약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마놀린과 그 노인의 관계가 되게 애틋하죠. 그렇죠. 그 노인은 누구나가 인정하기에 이미 끝난 어부인 거예요. 84일 동안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해서 소년의 부모가 결국 다른 배를 타게 하잖아요. 하지만 마놀린 이 소년은 끝까지 노인을 존경하고 그다음에 측은한 마음을 갖고 있죠. 세상에 누구 하나가 이렇게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네, 맞아요. 삶은 그런 대로 지탱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진짜 네.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네. 그리고 없을 때 얼마나 정말 외롭게 맞아요. 고독하다라는 생각을 더 이제 깊게 하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혼잣말을 계속 하면서 맞아요. 예. 혼잣말을 하다가 비로소 항구로 돌아오고 네. 그 항구 안에서 그 소년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도 좀 따뜻하고 맞아요. 그렇게 되는 게 있잖아요. 네. 여기서 보면 노인이 계속 항구에서 너무 멀리 떨어졌어. 그 말을 좀 반복하는 것도 인상적이었구나. 내가 너무 멀리 나왔어. 그게 이제 청새치처럼 청새치한테 끌려가다가 맞아요. 더 너무 멀리 나온 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인간 사회 어떤 소통하는 그 밖으로 그 바운더리 밖으로 많이 빠져나간 거 그거를 저는 암시하는 것 같다고 생각도 했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여기서 또 인상 깊었던 게 노인이 삶을 대하는 태도예요. 노인이 보면 삶을 대하는 게 어떤 어려운 상황, 뭐 흑인하고 팔씨름을 하거나 아니면 바다에서 청새치하고 그 어떤 죽음을 건 사투를 이렇게 할 때도 결코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대사가 있잖아요. 늙기는 했어도 이제 그런 대로 무장이 된 셈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뭐 더 약해지거나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어부, 별 성과 없는 어부 그렇죠.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나이를 먹은 만큼 단단해진 멘탈과 그리고 좀 더 지혜로운 머리를 가지게 된 어떤 그런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무장이 됐다라는 게 그죠? 그리고 희망을 버린다는 건 어리석은 일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심지어 그것은 죄라고까지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노인은 자기가 이미 쇠락했지만 삶에 자기에게 맞닥뜨려진 그 어떤 운명에 있어서는 결국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인간은 이 정도의 일에 지지 않아. 인간은 파멸할 수는 있어도 패배할 수는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은 인간이 자신의 운명에 주어진 그 어떤 고난을 포기하지 않는 한 파멸할 수는 있어도 패배라는 이름은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는 한 그거를 패배라고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자기 삶에 있어서 그렇죠. 어쨌든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는 이제 패배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대다수의 소시민,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그 평범한 성공하지 그쵸. 못한 소시민의 삶도 결국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 가정을 좀 생각할 수 있게 다른 말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인상 깊었던 건 이 노인과 바다에서 이게 해밍웨이의 성향일 수도 있는데 자연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죠. 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삶에 이렇게 투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자연의 섭리, 자기가 잡아온 그 고기가 상어 떼에 뜯기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어딘가 생태계에서 먹이사슬은 있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누군가를 죽였지만 그 다음에 또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또 내 것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 그런 거를 좀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생태계의 삶을 순응하는 듯한 대사가 너는 다만 살기 위해서라든지 팔기 위해서 고기를 죽인 것은 아니다. 다만 긍지를 위해서 또 어부이기 때문에 고기를 죽인 것이다. 너는 고기가 살아있을 때도 사랑했고 죽은 뒤에도 역시 사랑했다. 네, 천상어부죠. 그렇죠. 네. 그 대사를 읽어보면 그리고 소년과 함께 낚시를 나갔을 때도 그 미끼를 물고서는 앞놈이 먼저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순놈이 뱃머리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주다가 이제 앞놈이 완전히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물 밑으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진 놈이었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도 떠나지 않고 머물러서 보고 있었다 이런 거 보면서 죄책감을 또 느낀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또 아까 그 죄의식에 대한 그렇지만 어쩔 수 없었다라는 또 순응하는 모습을 또 보이기도 그냥 하죠. 인간을 하나의 그 어떤 더 상위층에 있는 개념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자연 속의 한 무리로 이루어서 이렇게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약간 대비되지 않나요? 뭔가 한쪽은 사투를 벌이면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한쪽은 큰 범위 안에서는 그래도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보여준 것 같아요. 이 소설에서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었던 게 자주 등장하는 게 사자였잖아요. 꿈 꾸는 거요? 꿈에서. 그 사자 꿈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사자나 호랑이는 사실 우리가 이미지상 강한 동물이잖아요. 네. 이겨내는 동물이고. 그래서 저 같으면은 사자 꿈이나 호랑이 꿈을 꾸면 복권을 살 것 같아요. 사자 꿈은 희망, 네. 강하고 강인한 정신력, 그런 것에 구현된 이미지가 아닌가 싶어요. 뭔가 이겨냈다는 자신감, 네, 네.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또 도전해야 될 새로운 대상,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어부니까 계속 고기를 낚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이 어부는 그 고기와 함께 인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새로운 커다란 물고기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를
잡아서 내가 결국엔 이기는 뭐 네.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예, 사자가 시사하는 바가 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어떤 책이죠? 다음 주에는 저의 취향대로 검은 고양이를 음산하네요.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